1933년 물리학계가 3명의 젊은 천재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상을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꾼 하나의 거대한 혁명,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3명의 천재들이 대체 어떻게 그 단단하던 낡은 현실의 벽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그림을 그려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물리학계가 마주했던 거대한 미스테리, 바로 원자. 과학자들은 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유력했던 모델이 바로 러더퍼드와 보어가 제시한 거였는데요. 원자핵이라는 태양 주위를 전자가 행성처럼 뱅글뱅글 돈다는, 어때요? 딱 그림이 그려지죠? 굉장히 직관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말이 안 되는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당시 물리학 법칙대로라면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궤도를 도는 전자는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결국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원자에게 쾅 하고 부딪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원자가 순식간에 붕괴해버려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린 멀쩡히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모순,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테리가 시작된 거예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원자가 내뿜는 빛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를 뜨겁게 달구면요, 마치 슈퍼마트 바코드처럼 딱 정해진 색깔의 빛만 내보내는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당시 노벨위원회 연설에서도 그 막막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원자의 스펙트럼은 그냥 어려운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물리학 전체를 가로막고선 거대한 벽, 바로 그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꽉 막힌 상황을 깨부순 건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었어요. 낡은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빛에서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빛은 그냥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파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플랑크랑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빛은 사실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처럼 뚝뚝 끊어진 덩어리다.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에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진짜 천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모두가 한쪽만 보고 있을 때 그는 이걸 거울에 비춰본 거예요. 잠깐만, 빛이라는 파동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혹시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질이라는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드브로이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전자 같은 모든 입자가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는 그 입자는 그저 거대한 물질파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정말 급진적인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고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물질의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25년, 드디어 이 새로운 현실을 설명할 수학적인 틀을 가지고 3명의 천재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3사람은요,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을 완성하게 되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개의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탐사대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 원자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지도를 완성해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이 3사람의 접근 방식이 제각각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에르빈 슈레딩거는 드브로이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전자를 그냥 파동 그 자체로 보고 그 출렁임을 아주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풀어냈고요. 반면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하면서 오직 실험 데이터에만 집중해서 완전히 새로운 수학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 디렉은 이 모든 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합쳐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최종 이론을 완성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론이 밝혀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이상하고 새로운 규칙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짝꿍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려고 아주 밝은 손전등을 쫙 비추면 그 빛 때문에 전자가 휙 하고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서 속도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주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옛날 세상과 새로운 양자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전의 세상은 뭐랄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같은 우주였어요. 예측이 가능했죠. 하지만 양자역학이 보여준 세상은요, 모든 게 확률로만 결정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사위 같은 우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폴 디락의 방정식에서는 진짜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의 수학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입자에게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전하만 정반대인 또 다른 입자, 바로 반물질의 존재를 예언한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렉이 이런 게 있어야 해라고 예측했던 그 반물질, 양전자가요. 실제로 실험에서 발견됐어요. 하이젠베르크가 예측했던 특이한 수소 분자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황당하게 들려도 그들의 수학은 현실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의 연구는 물리학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요. 마침내 1933년 노벨상 수상으로 그 위대한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물리학 책의 다음 챕터로 넘어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책 자체를 덮고 물질, 에너지, 인과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쓴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플랑크의 첫 아이디어부터 새 천재가 이론을 완성하고 노벨상을 받기까지 이 모든 게 불과 30여 년,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백 년간 굳건했던 물리 법칙이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새로 쓰여진 겁니다. 그들이 열어젖힌 이 새로운 세계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깊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게 확률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확정되지도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 평생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자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